자,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전자신문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문보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표 제철사죠. 신일본 제철이 포스코가 자사의 기술을 빼내갔다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신일본 제철은 3년 가까운 친밀한 준비 끝에 포스코를 상대로 영업 비밀과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일본 제철의 유리한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에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유쾌한 소식이 아닌데 네. 3년 가까이 소송을 준비했다는 건 참 놀라운데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신일본 제철의 포스코 추적 일지인데요. 2007년 포스코 전직 연구원이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요. 2010년까지 사건 재판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네, 본격적인 출발점은 2007년인데요. 2007년 10월에 포스코 기술 유출 사건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포스코의 핵심 제조 기술 자료를 중국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포스코 전직 연구원 2명이 구속됐는데요. 네네. 문제 자료는 포스코가 지난 10년 동안 150여 명의 연구 인력과 또 45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한 핵심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전혀 뜻밖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당 자료들이 포스코가 아닌 신일본 제철 기술이라는 반박이었는데요. 전자신문에서 당시 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의 전임 기술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영업 비밀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일본 제철은 경쟁사인 포스코 기술 유출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차에 이 판결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사 핵심 기술인 전기 강판 제조 기술이 경쟁사인 포스코로 몰래 넘어갔다는 주장을 접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송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재판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그들이 유출하려 했던 기술이 포스코 독자 기술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라는 뜻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이요. 네, 다음은 일본 이동통신사들이요 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앞다퉈서 유무선 공유기를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진짜요? 일본 소비자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데 네. 왜 나눠주는 겁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니케이 산업신문에 따르면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무선 공유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3사가 지금까지 무상 제공한 유무선 공유기는 100만여 대고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비용 만만치 않은데 네. 공짜 선심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네, 트래픽 분산을 위해서인데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에서는 데이터 소비량이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음성 통화가 끊기는 현상까지 발생했고요. 이통사들은 이 때문에 서둘러 기지국 증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증설 속도가 데이터 트래픽 증가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속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유무선 공유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저 트래픽 문제는 이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이번 정책 어떤 효과를 낼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예, 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 시장의 방송 한류 전파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한류가 네. 하여튼 열풍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신생 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인 NATP 부다페스트에 참가하고요. 영국 런던에서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우리 방송 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KBS, MBC, EBS 등 10개 방송 사업자가 참가하는데요. 방통위는 NATP 부다페스트 2012에 국내 방송 콘텐츠 상담소를 만들어서 방송사업자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또 국내 방송사업자 해외 주요 바이어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한류를 전파해서 동유럽권 신규 시장의 개척 기회로도 삼을 계획입니다. 예, 런던에서 열릴 쇼케이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개최되는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인데요. KBS 누들로드나 EBS 신들의 땅 앙코르 등 다큐멘터리와
KBS 드라마죠. 아이리스, MBC 닥터진, SBS 유령 등 인기 드라마와 같은 방송 콘텐츠 70여 편이 소개됩니다. 네. 요즘 방송하고 그러게요. 있는 이 따끈따끈한 최신 드라마가 또 네. 선보이게 되는군요. 네. 저희 스마트 쇼도 좀 하려고. 소개해야죠. 그랬으면 힘 좋겠는데. 좀 써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 갑니다. 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서경석 씨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분 얼마 전에 저희가 네. 연결했던 그 예, 맞습니다. 박사님이시죠? 네, 전길남 교수님. 전길남 교수님. 네, 어허. 한국 인터넷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시래요. 맞아요. 우리나라 오호. 최초로 인터넷 연결하셨고요. 네, 한국 인터넷 30주년 기념행사 KRNet 2012에서 전길남 카이스트 교수님이 미래 인터넷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미래 인터넷이 인간 중심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 교수님은 KRNet 2012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인터넷, 생태계 가능한 인터넷, 그린 인터넷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자동차나 핵기술과 같은 다른 글로벌 제조 산업에서 나타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혁명은 이제 시작인 만큼 개방과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진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전길남 교수님 그 당시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참 한국 인터넷의 산 역사시죠. 맞아요. 참 하시는 얘기 하나씩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돼요. 생방송 스마트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자신문 IT 브리핑 광고를 보고 올 정도로 아주 푸짐하게 소식을 준비한 것 바로 갤럭시 S3에 관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국내형 갤럭시 S3, 3G 모델과 LTE 모델을 공개하고요. SK텔레콤을 통해서 3G 모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LTE 모델은 다음 달 초에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삼성전자는 어제 갤럭시 S3 출시와 함께 비디오 허브라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력을 기반으로 애플과 구글이 주도하는 모바일 미디어 허브 패권 경쟁에 가세한 것입니다. 네. 또한 동일한 영역을 놓고 아슬아슬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통신, 포털 업계와도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예, 삼성전자 이 같은 시도는 국내 통신, 포털, 콘텐츠 업계의 부담 요인인데요. SK텔레콤, KT, LG U+ 같은 통신사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교육, 음악, 허브 서비스를 운영해왔고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앱마켓, 삼성S는 T스토어, 온라인마켓과 충돌합니다. 또한 포털업계도 최근 NHN이 앱마켓, N스토어를 연 것을 비롯해서 클라우드, 메신저 등을 강화하면서 모바일 서비스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제. 맞습니다. 자, 네. 비디오 허브라는 건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비디오 허브는 국내외 프리미엄 영화와 TV 시리즈 500여 편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전문 서비스인데요. 삼성전자는 교육, 게임, 도서 등 기존 미디어 허브에 비디오 허브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음악 서비스 뮤직 허브도 저작권 협상을 마치는 대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게임, 그리고 도서, 영화, 음악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 모바일 메신저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채돈을 7월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7월에 출시하는 갤럭시 S3 LTE 모델에 기본 탑재할 예정입니다. 채돈은 국내 통신사 1호 경계 대상인 카카오톡과 함께 하나의 위협 요인으로 통신사에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또 채돈을 국내에서만 수백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3에 사전 탑재하게 되면 이용자 확대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네요. 하여튼 이번 참 갤럭시 S3의 출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